예전에는 이제 이게 2학기 과정 처음 시작이 요거부터였습니다. 예전에는 2학기 처음 시작이 여기였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 단어는 언제 앞으로 쓰게 됐냐 이걸 배우고 나서 물론 평소에 이제 쭉 쓰죠.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연결성이 이루어져 있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갈 것인지 이 단원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배우는 단원부터 이 단원 끝까지 맨 끝에 있죠? 끝까지 다 연결이 돼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평면 좌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을 배울 거야.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을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배울 거냐면 도형의 이동. 여기서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고 마지막으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영역에 대한 어떤 색칠을 하는 부등식 영역. 물론 부등식을 알아야 이걸 알겠죠. 요게 이제 끝이에요. 이렇게가. 이게 이제 과거에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딱 이거였어. 근데 지금은 교과 과정이 바뀌어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범위가 된 거죠. 왜 아까까지 이게 중간고사였으니까. 이렇게가 이제 기말고사 범위야. 그럼 이 단어는 언제 쓰냐? 사실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단원이 예전에 배웠던 중3 피타고라스 정리, 원과 직선 뭐 이런. 이거 뭐야? 중3 2학기 과정이죠? 네. 요 단원이 이 단원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넘어가. 그러면 그럼 얘만 알고 있어야 되냐? 요 단원도 알고 있어야 되고 1차 함수 기억납니까?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 그치? 1차 함수.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 뭐 이런 것들도 좀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다. 요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고 이렇게 넘어간다. 그럼 이걸 배운 다음에 이게 어디로 가냐? 문과는 사실 얘가 이렇게까지 가고 더 연결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문과 생기면. 그 다음에 이과 쪽으로 간다면 원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나중에 2차 곡선이라는 걸로 가고요. 기하와 벡터라는 데서 2차 곡선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전반적인 모든 내용들은 전부 다 기하와 벡터에서 벡터에서 이제 평면 방정식 세우는 거, 그 다음에 구면 방정식 세우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얘네들하고 연결성이 있어요. 이거는 언제 배운 거? 고3 때 배운 거. 이과는 이렇게 연관성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내용은 그렇게 어렵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중3 2학기 내용과 겹치는 내용이 있어요. 자, 먼저 평면좌표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첫 번째, 너희들 중학교 3학년 피타고라스에서 이제 어떤 거 배웠냐면, 원점에서 한 점 A까지, A가 x1, y1이라고 합시다. 여기 원점에서 이 A라는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시오. 어떻게 구했죠? x1 마이너스. 그렇지. x1에 뭐 x1 마이너스 0이야.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루트. 그쵸? 이거였지? 이유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x1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y1이었죠?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이렇게 수직이 될 테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이렇게 됐다. 맞습니까? 그래서 OA의 길이는 루트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의 루트였다. 중3 내용 아니야? 네. 중3 내용. 두 번째, 두 점 사이 거리. A, B가 있어. x2, y2, x1, y1.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라. 어떻게 했죠?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루트. 맞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중학교 3학년 때 또 역시 공부를 안 한 친구는 결과적으로는 또 이거를
또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거죠. 또 외우고. 만약 그때 이걸 몰랐던 친구들은 또 외워야 되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그냥 이런 거야. 수학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어차피 과거에 나왔던 내용은 결과적으로 다시 익히게 돼 있어요. 다 연결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된다. AB의 길이는 이렇게 된다. x1의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떠한 두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나왔던 게 어떤 문제였냐면 세 점의 좌표를 주어줘. 그리고 이 삼각형이 뭐 콤마 뭐, 뭐 콤마 뭐, 뭐 콤마 뭐 이렇게 주고 무슨 삼각형입니까? 이런 거 결정하는 거 기억납니까? 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구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구하고 여기서까지 거리 구한 다음에 얘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만족하면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 기억나죠? 네. 그치? 그다음에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 이런 것들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런 것들로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또 세 점이 주어지고요. 이 세 점이 주어지고 얘가 나머지 한 점이 생길 때 평행사변형이 되도록 이 한 점을 구하라.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죠. 뭐 어떻게 합니까?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2 때 배웠죠. 예의 대각선과 예의 대각선은 서로 이등분한다라는 성질에 의해서 얘가 만약에 3,4라고 쳐. 얘가 0,0이래. 얘가 1,2라고 칩시다. 얘 모르지? 그러면 x, y라고 놓고 얘와 얘의 중점이 얘와 얘의 중점과 같죠? 뭐 얘와 얘의 중점 여기가 얼마야? 둘이 더한 것에 보니까 2,3이네. 그치? 그럼 얘도 여기가 중점일 거 아니야. 얘 얼마야 돼? 4,6. 그쵸? 그건 중점. 선생님 중점은 중점 알았어요. 여기가 x1, y1이고 x2, y2라면 여기에 중점의 좌표는 x1과 x2를 더한 거를 2로 나눈 거. y1과 y2를 더한 걸 2로 나눈 거. 이게 중점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맞잖아. 여기가 x1이고 x2면은 여기에 딱 가운데가 여기 거고, 여기 y1이고 y2면 가운데가 이걸 테니까. 그치? 됐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이제 변의 길이 가지고 나오게 된다는 거죠. 됐죠? 그지?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될 건데, 이 얘기들을 하기에 앞서 쌤이 이제 어떤 다른 얘기를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좌표평면을 처음부터 보긴 했는데 수직선에서 한번 따져봅시다. 수직선. 수직선이란 것은 요거죠. 자, 여기가 A라는 점이 있고요. B라는 점이 있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어떻게 구하죠? 그 빗배기. B에서 A를 빼면 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A, B가 만약에 누가 더 큰지 모르다면 절대값을 씌우면 되겠죠? 그치? 누가 더 큰지 모르다면.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와 여기의 이 반절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빗배기. B 빼기 A를 2로 나누면 여기에 거리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 좌표는? 여기에 좌표. 그러니까 여기에 수직선으로서 나타내는 값은? A 플러스 B. 그렇지. 둘이 더한 것을 2로 나누는 게 여기에 좌표가 되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얘가 1이고 얘가 4야. 그럼 여기에 중점은 얼마라고? 2분의 5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3인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2분의 3인 거죠. 맞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2분의 3이고 여기에 좌표 값은 2분의 5고. 됐죠? 구분해야지. 그래서 거리는 서로 뺀 거고 거기에 나타나는 값은 서로 더한 거가 되죠. 됐지? 자, 그러면 쌤이 문제 하나만 이렇게 볼게요. 여기에 1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값이 있고요. 지점이 있고요. 3이라는 지점이 있고 4라는 지점이 있어요. 여기를 각각 A, B, C라고 할게요. 수직선에서. 그랬을 때 어떤 P라는 점이 있대. P라는 점이. 이 수직선 위에 P라는 점이 있다. 그랬을 때 AP 플러스 BP 플러스 CP의 합이 최소가 되는 최소인
P의 위치는 어딜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AP 플러스 BP 플러스 CP가 최소인 P의 위치. 언제가 최소됩니까? AP 플러스 BP 플러스 CP의 최소가 되는 이 걔네들의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는 P의 위치는 응? 어디? 그렇지. P가 B에 있으면 되죠. 왜? P가 만약에 이런 데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이렇게 되잖아. 근데 만약에 P가 만약에 B에 있다면 요 길이, 요거, 요거니까 결과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죠. 뭐 그렇게 봐도 되고요. 아니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거리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쓰면 돼요? P를 우리가 X라고 잡으면 X-1의 절대값, X-3의 절대값, X-4의 절대값이 최소인 점을 찾아라. 이런 얘기야. 선생님이 분명히 예전에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절대값이 여러 개의 합으로 되어 있는 놈은 최소의 값이 될 때는 언제? 요 안에가 0일 때가 최소인 값이 있을 수 있다. 즉 얘의 꺾은 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거든. 이런 식으로. 최소 최대 최소라는 것은 y값 중에 제일 작을 때니까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중에서 가운데 지점이겠지. 자 해볼게. 1 집어넣으면 얼마 되죠? 0, 1 집어넣으면 2, 1 집어넣으면 3. 결과적으로 1일 때 5가 나오죠? 네. 3 집어넣으면 2, 0, 1. 3 나오죠? 그 다음에 4 집어넣으면 3, 1, 0. 얼마나? 4 나오죠? 그럼 언제 제일 작아? 이때 제일 작잖아. 즉 얼마가? x가 3에 있을 때 가장 작다는 얘기죠. 3에 있다는 얘기는 b의 위치에 있을 때, b에 있을 때 가장 작죠. 그치?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물어볼게요. 똑같은 문제인데 이번에는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 플러스 CP의 제곱이 최소가 되는 P는 어디에 있으면 될까?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어딜까? B요. 아니죠. B가 아니야. B가 아니야. 이게 좀 푸른 신용이라도 좀 이렇게 이게 굉장히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울게요 이거. 자, P를 마찬가지로 X로 놓으면 X-1의 절대값의 제곱이랑 그냥 제곱이랑 똑같죠. 어차피 제곱하면 플러스 되니까. 플러스 X-3의 제곱 플러스 X-4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물어본 거지. 아니 이 사람들이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럼 K를 Y라고 놓고 Y가 제일 작을 때
이게 하는 거 아니야. 이차함수의 최대치수 아니에요 그냥. 그럼 계산해 볼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x의 제곱 마이너스 12x 12x래. 8x지. 8x 나 가끔 왜 이러지? 플러스 16 이거죠? y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26.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3으로 묶으면 3분의 16x 되고 반이 3분의 8 제곱이니까 9분의 14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그럼 결과적으로 x-의 반 3분의 8 종알종알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는 P 위치니까 x가 얼마일 때? 3분의 8일 때 최소값 될 거 아니야? 맞죠? 어디에 있으면 돼? 3분의 8일 때 있으면 된다고. 근데 이 놀랄 뭐 그런 게 아니야. 3분의 8이면 되는 거야. 이런 것은 니네들이 원래는 유도해 줘야 돼요, 당연히. 2차 함수를 그렇게 따졌고 그거의 최소값, 최대값 그건 뻔히 완전 제곱, 2차 형태면 완전 제곱이고 그 다음에 아직 너희들이 안 배웠지만 산술기하 평균이나 이런 것은 역수 형태면 산술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뻔히 나오는 것들인데 자, 3분의 8이라는 의미가 뭘 의미하는지를 보면 자, 봐봐. 1하고 3하고 4 더하면 얼마예요? 8이죠. 그걸 3으로 나눴다는 얘기야. 자, 이게 민규 점수, 가연이 점수, 주상이 점수인데 서로 더하고 3으로 나눴어. 뭐야? 평균 점수. 자, A, B, C라는 세 개의 좌표평면의 값이 있는데 얘네들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이 될 때는 세 점의 평균점. 오케이? A와 B와 C의 평균점이란 말이야. 제곱의 합은. 제곱의 합은 평균점이라고. 알겠지? 이거 잘 기억해놔. 잘 기억해 놓으라고. 오늘 나갈 내용에서 좀 이따가 이제 좀 얘기를 할 건데. 평균점이다. 얘는 P의 위치는 A, B, C의 평균점이구나. 됐죠? A, B, C의 평균점이구나. A, B, B, P, C, P의 합의 최소값은 가운데점이 될 거야. 세 점의 가운데점이었고요. 그치? 세 점의 가운데에 있는 점의 좌표였고요. P의 위치가. 얘는 평균점. 이런 얘기들 잘 안 하는데. 자, 여기까지 됐지? 됐죠? 자, 두 번째. 줄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먼저 수직선에서 내분점, 외분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내분점, 외분점. 이거 왜 난리지? 자, 내분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여기 두 점이 이렇게 있어. A, B가. 근데 A, B를 M 대 N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 여기의 좌표를 우리는 여기를 A, B의 선분 A, B의 M 대 N 내분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내분점은 어떻게 구하냐면 사실 공식을 나중에 알려줄 건데 공식을 나중에 외워야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공식을 몰라도 중학교 상식만으로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공식이 없어도 당연히 저렇게 되겠구나. 근데 많이 쓰다 보니까 저절로 외워져 버리는 게 좋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봐봐. 얘가 1이고 얘가 3이래. 아니면 얘가 4래. 여기서 2대 1로
내분한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 좌표 얼마니? 3이지. 그치? 네. 그러면 알았어. 이렇게 물어볼게. 여기가 1이고 5야. 1이고 5를 2대1로 내분한대. 여기 얼마일까? 여기 얼마? 4. 그러면 우리는 이러면 된다. 아까 쌤이 괜히 그런 얘기들을 한 게 아니라 여기서까지 거리가 얼마죠? 4요. 4. 몇 등분 해야지? 3등분 한 게 이 한 눈금이죠. 네. 그러면 1에서부터 여기에 좌표 값이니까 1에다가 3분의 4가 몇 칸 간 거죠? 2칸 간 거지. 그럼 여기에 좌표겠지 이게. 맞죠? 그러면 3분의 8 3분의 3이니까 3분의 11 3분의 11이네. 또는 선생님 5에서 3분의 4를 빼도 되죠? 5 빼기 3분의 4 해도 3분의 5, 3, 15 빼기 3분의 4니까 그치? 한 칸 빼는 거니까 중학교 상식으로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치? 내분점은.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빨리 계산하려면 이렇게 쓴다. 여기를 우리가 x1이라 하고 여기를 x2라고 했다면 m대n의 내분점을 구하라. 거기에 그 값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m대 몇 대 몇을 먼저 여기다 쓰고요. x1, x2를 여기다 써요. 이쪽 방향으로 m대n이면 여기가 시작이니까 이거 먼저 쓰고 여기다. 둘이 더한 거 분해. 둘이 더하고 곱한 다음에 더하면 돼요. n x1 플러스 m x2 이렇게. 그럼 바로 간다. 해볼까 진짜? 약간 2대1이었죠? 네. 그러면 2대1 이렇게 쓰고 1, 5 이렇게 잡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둘이 더한 거 분해. 3분의 10 플러스 1 맞죠? 3분의 11 이렇게. 그치? 이게 신기한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거야 사실. 쌤이 예로 한번 실제로 방금 쌤이 유도한 이게 무슨 쌤이 편법을 쓴 게 아니라 다 외우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봐봐. 그냥 해볼게요 쌤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x2-x1이죠. 네. 그거를 몇 등분하지? m 대 n이면 m 플러스 n 등분하죠. 아까 2대 1이니까 3등분 했잖아. 그치? m 대 n이니까 m 플러스 n 등분을 할 거야. 이게 그러면 뭐예요? 이 등분 이렇게 한 놈을 m 대 n으로 등분한 한 눈금이야. 그치? 그럼 뭐해서? x1에서 이만큼 한 것을 몇 번 가면 돼? n번 곱해주면 되죠. 이러든지 아니면 아까 뺐듯이 x2에서 이렇게 한 것을 n번 빼면 되죠. 이렇게 곱해서. 그러면 여기서 뺀 거. 그러니까 이거나 어차피 같단 말이야. 그럼 이걸 지금 통분해 볼게요. m 플러스 n분의 얘는 m 플러스 n의 x1 맞죠? 플러스 들어가면 mx2 마이너스 mx1 맞죠? 그러면 이거 전개하면 mx1 플러스 nx1 플러스 mx2 마이너스 mx1이니까 뭐가 없어져? 이게 없어지죠. 그럼 남은 게 뭐야? 이것만 남았지? 이게 아까 그 공식이잖아. 맞잖아. 둘이 더한 거 분해 mx2 nx1 이렇게만 남았잖아. 그러니까 굳이 왜 그래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증명을 해주겠는데 뭐 그럴 필요도 없죠. 그냥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그런 거구나. 그냥 중학교 얘기를 그냥 문자로만 옮겨놓은 거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패턴을 빨리 익혀야죠. 보니까 얘들 시간이 엄청 모자랐죠. 고등학교 시험을 보다 보니까 검사하고 자시고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한 번에 웬만하면 맞춰야 되고 검사하는 시간이 정말 있다면 정말 셈이 빠른 애들이야. 그치? 다 풀고 막 자는 애들 포기한 애죠 거의. 그치? 뭐 10분 남았다고 했는데 벌써 엎어져서 자는 애도 있어. 포기한 거지 포기한 거 거의. 그럴 시간이 없다고. m 플러스 n 곱하고요. mx2 플러스 nx1 이게 내분점이다. 내분점이에요.
자, 외분점은 어떻게 되냐? 자, 내분점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가볼게. 좌표 평면에서 두 점이 있어. x1, y1이래요. x2, y2래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m 대 n으로 내분한 여기에 좌표를 구하라. c라고 할게. 여기에 좌표를 구하라. 이거 똑같은 게 왜 그러냐면, 자, 어차피 여기가 x1이지. 여기 x2죠. 그러면 여기에는 여기하고 여기가 어차피 m 대 n이죠. 너희들 혹시 닮은 옛날에 중1 때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요거 대 요거, 요거 대 요거 평행선일 때 같았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수직선에서의 내분점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에 x좌표는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이게 여기에 x좌표야. 맞죠? y도 똑같아요. 여기가 y1, 여기가 y2죠? 이렇게 잡아보면 여기가 m 대 n이면 여기도 m 대 n이죠. 똑같단 말이에요. m 플러스 n분의 my2 플러스 ny1. 이게 여기에 잡히겠지. 그래서 그러면 이 문자로 외우면 너무 외우기 힘들잖아. 그치? 문자로 외우면 외우기 힘드니까 이렇게 연산한 것을 외우려 하지 말고, 자, 앞으로 두 점이 나왔는데 몇 대 m 대 n으로 내분점이래. 그러면 m 대 n 이렇게 써. 물론 여기서 m은 a에서 b의 길이를 m 대 n으로 했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만약에 BA를 m 대 n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m 대 n 이렇게 돼버리죠. 그 말에 따라서 다르다고. 그러니까 AB를 M 대 N 했다라는 말은 BA를 N 대 M 했다라는 말하고 같은 거야. 그죠? 그 말의 순서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X는 X끼리, Y는 Y끼리. 지금 말을 잘 익혀야 돼요. M 대 N 적고 X는 X끼리 두 좌표에, Y는 Y끼리. 이렇게 적은 다음에 더하고 곱해서 더하고 곱해서 더하고. 오케이? 더하고 곱해서 더하고. 이거 그냥 외우려고 하면은 힘들단 말이에요. 더하고 곱해서 더하고. 그쵸? 자, 이게 내분점 공식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아까 쌤이 이런 얘기 했었죠. x1, y1이고 여기가 x2, y2인데 요 둘의 중점이 아까 쌤이 어떻게 썼어? 2분의 x1 플러스 x2 2분의 y1 플러스 y2라고 아까 썼었지 쌤이. 왜 그런 거야? 이게 몇 대 몇으로 내분한 겁니까? 1대 1로 내분한 거죠? 중점이라는 것은. 얘가 x1, x2 찍고 y1, y2 이렇게 적을 거 아니야? 그럼 둘이 더한 거 보네. 2분의. 그잖아. 더한 거 보네. 그래서 중점의 좌표는 이렇게 된 거야. 알겠니? 이게 내분점이야. 외분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외분점. 까진 얘기하고 잠깐 쉬다 할게요. 자, 외분점은요. 이렇게 됩니다. A라는 지점하고 B라는 지점이 있는데 M 대 N으로 외분했다는 얘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M 대 N. 이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M하고 N 중에서 N이 더 크면 어떻게 되죠? 그럴 수도 있잖아. 3대 2가 아니라 2대 3 이럴 수도 있잖아. 2대 3. 그러면 어디에 있겠어요? M 대 N 이렇게 가겠지. 맞죠? 한마디로 M하고 N 중에서 M이 더 크면 두 놈의 좌표에서 오른쪽에 있고요.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M하고 N 중에서 N이 더 크면 왼쪽에 위치하죠. 수직선에서. 그리고 외분점은 이렇다고. 자, 생각을 해봐. 잠깐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얘가 1이고 3인데
3대 1로 외분한다. 3대 1로 외분한다. 그럼 여기서 거리가 3만큼 떨어져야 돼. 그리고 여기서 거리는 1만큼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꼭 1이 아니라 B가. 그러니까 얘가 3배고 얘가 1만큼 떨어져야 돼. 3대 1. 그럼 결과적으로 눈금이 여기서 몇 개만 잡으면 돼. 이렇게만 잡으면 되죠. 그래야 하나, 둘, 셋, 여기 하나. 맞습니까? 그럼 얘가 1, 2, 3, 4겠네요. 그렇죠? 얘와 얘를 3대 1로 외분한 점은 4겠죠. 맞지?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 내볼게요. 알았어. 1하고 4인데 여기 마찬가지로 3대 1로 외분하는 여기에 좌표 한번 보여볼래? B라고 외분하는 점. 1하고 4일 때. 잡아봐. 한번 해봐.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머릿속으로 생각이 어렵다. 어떻게 되는가? 이해를 해야지. 공식만 뒷다 알려주는 거하고 이렇게 생각을 좀이라도 해본 다음에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어? 6.5? 6.5? 자, 이거 중1 때 이거 많이 했을 텐데 이런 거. 중1 때 어떤 세 점이 있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금 뭐 몇 배가 되고 누구의 뭐의 길이의 몇 배가 되고 이런 거 연습 많이 안 했나? 그런 거 연습할 때 먼저 제일 둘 사이의 거리가 짧은 놈을 x로 놔야 되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자, 얘가 지금 3대 1이라며.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2겠지. 그러니까 거리가 2가 아니라 B가 거리의 B가 2겠죠. 그러니까 3, 1, 여기가 2가 되겠지.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가 두 눈금이면 된다는 얘기야. 두 칸이면 되고 얘는 한 칸이면 된다는 얘기지. 맞죠? 그럼 여기서까지 거리 왜 나온 게 1하고 4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거리가 얼마야? 3. 뭐 3인데 두 칸을 했으니까 이게 얼마야? 2분의 3이네. 하나가. 4에서 2분의 3. 얘도 2분의 3, 얘도 2분의 3, 2분의 3 아니야 거리가. 네. 그러니까 4에다가 2분의 3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5.5. 그치? 5.5. 맞습니까? 즉 2분의 1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지? 네. 자, 이러한 방법으로 얘도 나오게 된 거야, 공식이. 그래서 자, m 대 n으로 외분하는 요 p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 다음과 같은 공식을 따른다. m 대 n 그대로 적어요, 아까처럼. 그 다음에 얘가 아까 전에 얼마였어요? x1, y, x2였죠? 네. 그럼 x1, x2 그대로 적어. 그 다음에 둘이 뺀 거분에 곱한 것들을 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의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아까처럼 그렇게 해볼까? 그러니까 1이고 4였죠? 그리고 3대 1로 외분점이었지? 얘가 더 크니까 이쪽에 생겨야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둘이 빼면 2분의, 그쵸? 둘이 빼면 2분의 1, 4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둘이 뺀 거분에 4, 3, 12 빼기 1. 맞잖아. 2분의 11. 됐죠? 됐습니까? 패턴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좌표평면에서도 똑같겠죠? 좌표평면에서도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A, B 두 점이 있는데 x1, y1, x2, y2인데 둘을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여기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이 피해 좌표는 m 대 n, m 대 n 두 번 적고 그 다음에 x1, x2, x는 x끼리에요. y는 y끼리에 없어. 그리고 뺀 거분에 곱한 것은 뺀 거. 뺀 거분에 곱한 거, 곱한 거, 뺀 거. 오케이? 네. 그게 외분점이 된다. 알겠어요? 그리고 너희들 어렵게 생각하지만 고3 때 배우는 이제 너희들이
벡터에서 얘가 좌표가 아닌 좌표 평면이 아닌 공간 좌표 3차원에서는 이게 하나만 더 있으면 돼. Z1, Z2 이렇게 하나만 더 있으면 이제 세 점의 좌표가 나오면 얘가 공간 좌표에서 세 점의 내분점, 외분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생기는 거니까 그때 대해서 배우는 거고요. 지금은 그래서 두 개로 먼저 연습하는 거야. 처음에는 쌤이 하나로 연습했지? 1차. 지금 두 개로 한 게 2차. 하나가 더 있으면 3차. 이렇게 되는 거죠. 차원. 내분점, 외분점. 알겠어? 네. 자, 잠깐 쉬었다가. 네, 다시 이어서 갈게요. 우리가 보면은, 쌤의 이제 스타일을 보면 알죠? 그러니까, 처음에 새로운 단어 들어갔을 때가 절대 빠지면 안 돼요. 그때가 쌤이 되게 중요한 얘기들도 많이 하고, 의외로. 그 다음에 내용, 이 단원 자체를 전부 다 이해하기 위한 밑밥들을 엄청 쌤이 주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문제 풀거나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첫 수업, 첫 단원 들어갈 때 수업은 반드시 이제 좀 들어야죠. 뭐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세 점이 이렇게 있어요. x1, y1 A점이야. x2, y2 x3, y3 이 세 점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 한번 더 무게중심의 좌표. 무게중심이 뭔지는 알죠? 네. 그럼 무게중심은 각 꼭지점에서 중선, 그쵸?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이죠. 여기가 무게중심이지? 여기에 좌표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따지면 되냐? 먼저 우리는 이렇게 갈 거야. 요점하고 요점하고 중점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여기가 몇 대 몇이죠? 2대 1이죠. 그러니까 요거와 요점에 2대 1 내분점이 쥐자. 맞지? 맞죠? 얘와 얘 2대 1 내분점이 쥐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중점 여기에 좌표가 얼마 돼? 2분의 x2 플러스 x3 2분의 y2 플러스 y3 맞습니까? 네. 대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와 얘의 2대 1이니까 자, 써볼게요. 2대 1 2대 1 자, 여기서 여기니까 얘부터 써야지. x의 좌표 x1 여기는 2분의 x2 플러스 x3 맞죠? 네. 여기는 y1분의 2분의 y2 플러스 y3 맞죠? 그럼 내분점이니까 둘이 더한 거 분의 3분의 곱해 합이지? 곱했더니 무슨 일이 발생해? x2 플러스 x3 x1 이렇게 되네요. 얘도 똑같겠죠? 이렇게 되죠? 이게 무게중심의 좌표지?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무게중심의 좌표가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x끼리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눈 거 y끼리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무게중심 되는 거죠? 네. 끝이야? 이게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자, 쌤이 이제 다른 문제를 내볼게요.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왔어. 세 점이 주어서 A와 B와 x1, y1이라는 A와 B와 C 실제로 줄게. 자, 세 점 0,0하고 3,4하고 2,-1이라는 ABC라는 점이 있는데요. 이 ABC라는 점이 있고 자, 이랬을 때 어떤 P라는 점이 있대. 근데 이 P라는 점은 어떤 점이냐면 AP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 플러스 CP의 제곱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다. 네. 그랬을 때 P의 좌표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P의 좌표를 모르니까 내가 x, y라고 놨다고 칩시다. 그럼 이거대로 쓰려면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의 루트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4의 제곱의 루트 그 다음에 얼마?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의 루트인데 제곱이니까 이 루트는 다 없어지겠죠. 그럼 이걸 다 전개해서 뭐 다시 묶어가지고 하라는 소리? 할 수도 있겠지만 겁나게 복잡하죠? 네. 근데 선생님이 아까 이거 뭐라고 했죠? 최소가 되는 P의 위치는? 다 더하면 평균. 세 점의 평균점이라고 했죠. 네. 이게 평균이잖아. 이게 평균 아니야? 국어, 영어, 수학이야. 3원 나누기. 네. 결과적으로 P의 위치는 뭐와 같다? 무게중심의 좌표다. 라는 거야. 이런 말을 무게중심하고 바꿔 쓸 수도 있죠. 맞잖아요.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 플러스 CP의 제곱이 최소가 되는 P의 좌표를 구하라. 그 말은 A, B, C 세 점의 무게중심을 구하라. 같은 말이라고. 알겠어요? 같은 말이야. 그게. 같은 말이고요. 또 하나 더 얘기를 해주자면 자, 세 점 A, B, C가 있죠. A, B, C의 무게중심을 구하라 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거보다도 A, B의 중점, B, C의 중점, CA의 중점 얘네들을 연결한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라. 이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좌표 알려줬다면 중점 구한 다음에 무게중심 구하면 되겠지만 그 무게중심은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동일하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중점 안 구해도 된다는 얘기지. 알겠어요? 왜냐면 거꾸로 나오면 어려워. 중점의 좌표가 이건데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 구하라. 그러면 어려워. 왜? 얘의 중점의 좌표를 알려줬는데 얘네들의 좌표 구하려면 힘들잖아. 네. 얘네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는 쉽지만 얘네들 알고 있다고 해서 얘네들의 좌표 구하는 건 쉽지 않죠? 그치? 하나만 더.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A, B, C야.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여기서 여기까지 3대1이래. 내부. 그걸 P라고 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3대1로 내부라는 점을 Q라고 한대. 물론 얘네들의 좌표점은 주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3대1로 내부라는 놈을 R이라고 했을 때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라. 동일하다. A, B, C의 무게중심과 동일하다. 즉, 자, 삼각형이 있는데요. A, B, C의 무게중심과 이 무게중심과 얘를 같은 방향으로 해요. 같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얘가 3대1인데 1대3 이러면 안 된다고. 같은 방향으로 M 대 N. 그러면 이 방향이죠. M 대 N. 이렇게 연결한 삼각형의 무게중심. 그러니까 아까 중점도 1대1이니까 당연히 같은 맥락이죠. 원래 삼각형 ABC와 무게중심은 동일하다.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야. 무게중심 얘기는. 그리고 무게중심을 나타내는 다른 의미는 AP의 제곱, BP의 제곱, CP의 제곱의 최소가 되는 P의 위치는 평균점, 즉 무게중심이 된다. ABC의 무게중심이 된다. 알겠습니까? 네. 이런 거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나 그다음에 내분점, 외분점에 관련된 웬만한 얘기들을 해봤어요. 나머지 것들은 좀 더 나가면서 어떠한 두 점이 있는데 두 점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 풀면서 하나하나 알려줄 거예요. 추가적으로. 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따가 이제 설명 다 했습니다. 예, 다 한 거예요. 다. 알았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된다. 원점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된다. 뭐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내분점, 외분점 공식. 그치? 다 얘기했죠? 중점까지 다 얘기를 했고요. 다
알겠지? 좌표평면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무게중심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치? 자, 이제 1번부터 한번 가볼게. 시간이 50. 자, 가는 데까지 한번 가봅시다. 자,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고,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대. X축 위에 있대. 그럼 이 피해 좌표는 뭐라고 쓰면 돼요? 일단 A, 0. 왜 X축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잡으면 되지? 얘하고의 거리하고 얘하고의 거리가 같대. 그럼 해보면 요거에서 요거 뺀 거 A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0에서 1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어차피 1이죠? 이거나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A의 제곱 3의 제곱 9 같다는 얘기지? 슥슥 양면 제곱하면 없어질 거 아니야?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플러스니까 5는 A제곱 플러스 9 슥슥 그쵸? 넘어갔더니 4A는 4 따라서 A는 1 P의 좌표를 구하라 1,0이었다 됐니? 네. 아주 쉬운 문제죠 그치? 다음 두 번째 자 여기서 2번 하나만 해볼게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여기 위에 있는 점 무슨 소리냐면 두 점이 이렇게 있어 있는데 이 직선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거리가 여기에 좌표를 구하라는 얘기야 알겠어? 근데 여기에 좌표는 뻔히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그래 x, y라고 해볼게요 요 점이 근데 얘가 어딜 지나야 돼? 요 직선이 위에 있어야 되죠? 네. 성립해야 돼 자 먼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2,3이라고 합시다 거리는 얼마 돼? x-2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의 루트는 어차피 얘도 루트 쓸 거니까 x-3의 제곱 y-2의 제곱의 루트와 같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xy의 관계식이 하나 나오는 거지 맞죠? 여기서 xy값 구할 수 있어 없어? 못 구해요 없어요. 못 구한다고 그 다음에 xy는 여기도 지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하고 뭐 하면 돼? 연립하면 xy 값 나오죠? 그게 q의 좌표야 자 해볼게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는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없어질 것이고 4, 9, 4, 9 없어지겠지? 넘어가니까 2x 되고요 얘 넘어가니까 얼마? 2y 되네 따라서 x와 y는 같네요 오 땡큐 x와 y가 같대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x 따라서 2x가 2니까 x는 1 y도 1이겠죠? 1,1이었다 여기가 1,1이었다 이런 얘기지? 알겠니? 네. 이런 거야 자 그 다음에 1-3번은 3번은 외심의 좌표를 구하는데 외심이 뭡니까? 삼각형의 외심 외접원의 중심이죠 이 삼각형의 이 외접원의 중심이지 네. 그럼 정말 이 ABC가 여기란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럼 좀 짜증나지만 여기를 내가 모르잖아 이걸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지금 그럼 뭐 구하라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다 같죠? 반지름으로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 다 해서 연립해라 이런 얘기야
해서 연립해라 이런 얘기야. 이거하고 이거의 거리 이퀄 얘하고 얘의 거리다. 이거 하나고 얘하고 얘의 거리가 얘하고 얘하고의 거리다. 둘이 2차 대 2차 연립 방정식 풀어야 돼. 좀 귀찮으니까 일부러 개념 넓이를 준 거야. 니네들이 한번 해봐 이거는. 알겠죠? 네. 이런 문제. 다음 삼각형의 모양.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죠? 어떤 세 점 주고는 그게 무슨 삼각형입니까? 라고 물어볼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와 피타고라스의 역정리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어야지. 어떤 경우가 둔각인지, 어떤 경우가 예각인지, 어떤 경우가 직각인지 이런 것들. 자, 해볼게요. AB의 길이 구해보고요. BC의 길이 구해보고요. CA의 길이 구해보면 돼. AB의 길이 구해볼게요. 그냥 자, 꼭 뒤에서 얘 빼야 되냐?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얘에서 얘 빼도 돼요. 그럴 때 순서는 주의해야지. 얘에서 얘를 뺐으면 얘에서 얘를 빼야죠. 얘에서 얘를 뺐으면 얘에서 얘를 빼야 되는 거고. 그 순서만 조심하면 돼. 어차피 똑같아. 자, 1에서 마이너스를 빼니까 2야. 2의 제곱 4. 3에서 1 빼면 2야. 그치? 2의 제곱 4. 루트. 맞습니까? A, B 길이. 얼마? 루트 8. 자, 끄집어내지 마. 얘는 끄집어내지 마요. 비교하기 더 어려워. 그냥 이 상태로 보세요. 두 번째, BC. 5에서 마이너스를 뺀 거.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거에서 요거 뺄게. 5에서 이거 빼니까 6. 6에 36.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2의 제곱 4. 루트 얼마? 루트 40. 마지막으로 CA죠? 자, 요거에서 요거 뺄게. 4, 4, 16. 이거에서 요거 뺄게. 마이너스 4, 4, 16. 맞죠? 그럼 얼마야? 루트 32. 문삼각형? 제곱한 것이 얘 제곱 제곱의 합과 같죠? 직각사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쌤이 괜히 루트 끄집어내면 더 안 보인단 말이야. 이게 안 끄집어내니까 더 쉽게 보이잖아. 다 이런 것도 노하우가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BC가 가장 긴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그렇죠? 맞죠? 아니면 뭐라고 써도 돼? BC가 빗변이니까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항상 도형을 쓸 때는 A면 BC면 각 A 마주보는 게 요거거든요. 그렇죠? 똑같다 이거예요. 알겠죠? 어떤 식으로 푸는지 이렇게 풀면 된다. 자,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얘가 루트 5가 나왔고 얘가 루트 5 나왔는데 얘가 루트 10 나왔어. 이거 뭐라고 써야 돼? 답. 루트 10 점 변이 직각. 그래. 직각 이등변 삼각형으로 쓰면 되지. 그렇지? 각 뭐 BC 아니 변 BC가 만약에 얘가 BC라고 한다면 BC가 빗변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적어야죠. 그냥 직각 삼각형이라고만 적거나 이등변 삼각형이라고만 적으면 틀려요. 알겠죠? 자, 이런 것이다. 라는 거고요. 삼각형의 모양.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내용하고는 좀 별개이긴 한데 이렇게 세 점에 잡혀 나오고 이거 넓이 구하는 것이 쌤이 알려줬죠? 기억나? 이렇게 세 점 주고는 넓이 구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어떤 공식 썼죠? 세 점에 잡혀줬을 때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의 절대값 사러스 공식이라고. 네.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이럴 때 써먹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공식들 알려주면 숙달되어 있지 않은 이상은요 꼭 쌤이 얘기해야 써먹지. 너네들 만약 이 공식 맞아 그런 게 있긴 있었는데 뭐였더라 이러면 못 쓰죠. 실전에서는 못 써요. 그치? 실전에서는 못 쓰는 거야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항상 숙달되게끔 만들어. 얼마나 내가 내 손에 이렇게 숙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실전에서도 쓸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오메가도 실컷 외우면 뭐해? 오메가 용법 외웠어. 그런 게 있다라는 건 아는데 실전에서 딱 쓰려면 뭔지 이게 아닌가 이러면 못 쓰는 거예요. 딱 보자마자 이거 맞아. 자기가 몸에 빼서 이건 이거지 이건 이거지. 이렇게 돼야 써먹을 수가 있는 거야. 뭐든지.
그래서 니네들 그 전쟁 나면 실제로 너희들 그 군대 가면은 남자들 군대 가면 훈련소에서 수류탄 딱 한 번 던져봅니다. 평소에 던질 일이 어딨어? 수류탄 딱 한 번 던져봐요. 훈련소에서. 근데 그래서 죽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실제로. 그래서 이게 수류탄 할 때 엄청 떨리지. 처음 던져보니까. 뭐 숙달된 사람들이야 뭐 별것도 아니라 하지만 왜냐면 안전핀만 이렇게 잡고 있으면 되는데 너네들 맨날 오락할 때는 전방수류탄 해가지고 잘도 던지잖아. 그치? 근데 실제로 던지면은 그게 이렇게 물 같은 거 안에다가 이렇게 그 안으로 던지거든. 근데 장난 아니야. 파워 엄청 세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뭐 그 두두두 쏘는 그런 게임에서 그 전방 수류탄 해가지고 막 던지면은 그 정도 위력이 아니에요. 수류탄이. 진짜 건물 하나 그냥 날아갑니다. 수류탄. 근데 이제 좀 똘똘한 사람들도 굉장히 긴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안전핀 뽑아. 안전핀 뽑는다고 해서 터지는 게 아니에요. 안전핀이라는 것은 소화기 저기서 보면 제 핀 꽂혀져 있죠. 왜? 안 눌리라고. 이게 안 떨어져.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잡고 있는 이 손잡이가 있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떨어져 나가면은 몇 초 후에 폭발을 하는 거야. 1초나 1, 2초 후에 폭발을 하는 건데 안전핀을 꽂는 것은 이게 떨어지지 말라고 놓은 거고 안전핀을 뽑으면 이제 이게 손을 놓으면 탈착된다는 얘기지 이제 그 수류탄하고 손잡이하고 이렇게 탈착되면 이제 터지는 거야. 뭐 이렇게 이 상태에서 잡고 저기다 그냥 던지면 돼. 근데 이게 너무 떨려갖고 놓치는 애도 있고요. 놓치면 이제 뭐가 된 거죠. 거의 애들 그 한 몇십 명 죽고 뭐 막 파편에 죽고 막 그런 불구되고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앞에 이렇게 막아놓고 거기서 그래서 이렇게 그냥 던지면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뽑고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꽉 쥐고 있다가 던지는데 엄청 긴장이 돼요. 왜냐면 다른 애들 던진 거 보면 폭발 그 물속에서 터지는데도 폭발하면 장난 아닌데. 근데 이제 그거 한 번 수류탄 한 번 던져봐. 그 신명교육대에서 한 번 딱 던져보거든요. 근데 한 번 던져보고 이제 던진 일이 없어. 그 훈련소 때. 근데 만약에 막상 전쟁이 났다 쳐. 제대로 던진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이게 숙달돼 있지 않으니까 옛날에 맞아 그렇게 배우긴 했는데 몇 번 던져봐야 이게 저기 애들 저기 있구나 하면서 이제 뭐 여유 있게 좀 던져보고 이러는 거지. 어? 그리고 또 무슨 거기서 얘기한 것처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투포한 던진다. 전쟁 실제로라면 그렇게 던지면 다 죽죠 그냥. 총 맞아 죽어서 뭐야 총 이렇게 던지려는데 총각 이러면 얘 다 죽는 거죠. 엎드려갖고 고개만 내밀어도 총알이 막 날라올 건데 그때쯤 전쟁 나면 그러면 손만 겨우 보일 정도로 던져야지. 그래서 전쟁 영화 보면은 이렇게 그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던지잖아. 이게 목표만 살짝 보고 총도 뭐 이렇게 쏘기 현실적인. 현실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싸우면은 이렇게 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군인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부대가 한 200명이다. 상대방이 막 몰고 와. 그러면 싸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30명? 200명이 싸우지도 못해요. 한 50%에서 80%가 쇼크 상태. 그러니까 무서워서 불불 떨고 있는 거 있지.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 실제로 군인이 그 정도인데 민간인이면 더하지. 왜? 저쪽 애들이 중군이 1000명이 막 앞에다 칼 꽂아놓고는 여기서 쏘든 말든 막 달려오고 있어. 부딪히면 이제 꾀꼬락 하는 거 아니야, 그거. 근데 그 상황에서 막 쏴대는데 저기서도 뭐 안 쏘냐? 저기서도 계속 쏘면서 달려올 거 아니야. 미친 듯이. 우리는 200명밖에 없는데. 그리고 항상 상대방이 더 많아 보이죠? 네. 원래 보면은 같은 인원수여도 쟤는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느껴져. 그러니까 쇼크 상태가 오죠. 그래서 군인 50% 정도가 쇼크 상태에 오죠. 현역병이어도 전쟁이 나면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오줌 지린다고 하지. 그냥 무서워가지고 너 어떻게 이러고만 있는 거야. 그래서 죽는 거지.
그래서 얼마나 정의 연습이 많이 돼 있고 그런 훈련이 많이 돼 있는 그런 게 중요한 것처럼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이 평소에는 잘해. 근데 만약에 진짜로 수능 시험 가서도 막 정신 못 차리고 이런 애들도 있어요. 실제로 못 보는 애 있어. 너무 긴장해가지고. 특히 1교시 때, 국어 영역 때 특히 그래요. 지문도 엄청 많죠. 국어 영역 때. 그래서 처음에 긴장해가지고 이러다가 어리버리 시험 봐가지고 망했어. 이런 애들도 엄청 많아요. 실전에 강해요. 실전. 자, 자 2-3 2-3 할게요. 자, 뻔한 거 아니야? 꼭지점으로 세 점을 한다? A, B, C가 정삼각형일 때 구하라. 그럼 뭐예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모두 같다. 연립해라. 맞죠? A, B, A, C, B, C 길이 다 같은 거 아니야? 연립해라 이런 얘기잖아. 근데 겁나게 귀찮아. 이게 지금 개념 넓히기 앞에 거하고 뒤에 거 이거는 어려워서 개념 넓히기가 아니라 귀찮으니까 계산해. 근데 선생님은 귀찮은 거지 마. 너네는 해봐야지. 너네는 해봐야 되는 거야. 너네는 해봐야 된다고. 자, 2에서 이거 뺀 거 4의 제곱, 4, 4, 16. 이거에서 이거 뺀 거 얼마? 마이너스니까 4. 루트. 이거하고 2려 같은 거죠. a 플러스 2의 제곱, b 마이너스 1의 제곱의 루트. 루트 없애면 이거 1번씩.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a 마이너스 2의 제곱, b 플러스 1의 제곱. 루트가 마찬가지로 요거와 같다. 2번씩. 둘이 연립해야 a, b 값 나오겠지? 그런 식으로 풀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꼭 해봐야 돼. 꼭 집에 가서 니네들이. 자, 필수예제 3번. 이거 뭐 니네들 학교 그 교과서에 뭐 맨날 나오는 문제죠. 2--3, 5-3을 이은 2대1로 내보낼 때 A, B를 그러니까 A 먼저 쓰고 B 써야죠. X는 X끼리라고 했어. 그러니까 쌤이 2대1, 2대1 적어놓고요. X는 X끼리 2, 5. 의외로 헷갈린다. 이거 그대로 쓰는 애들도 있어. X는 X끼리, Y는 Y끼리야. 알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내분점은 둘이 더한 거 분해 12 더하니까 12 얼마? 3분의 6 빼기 3니까 3. 그럼 결과적으로 내분점은 얼마? 4,2. 외분점은 이거 갖고 볼 거야 그대로. 둘이 뺀 거 분해 1분해죠? 10에서 2 뺐어 8. 둘이 뺀 거 분해 6에서 3을 마이너스 3을 뺐어 9죠? 그치? 맞습니까? 8,9. 이게 내분점, 외분점이야. PQ를 할 때 PQ의 중점을 구하라. 이 중점을 구하래. 8하고 4하고 더하면 12. 그거를 반원하는 거 6. 둘이 더하면 10 반원하는 거 6,5. 이게 정답이죠? 됐지? 이런 거야. 자, 3-3번 3-3번을 보고 조심해야 될 내용이 있죠. 함정이 얘는 숨어있어요. 함정. 우리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 그래 A, B가 이렇게 있다 쳐. 뭐 얘를 굳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2고 1이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A가 마이너스 2,1이 있다고 쳐. 어차피 계산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으니까. A, B가 이렇게 있는데 A, B 위에 A, B는 BP의 길이의 2배. 이게 무슨 소리지? BP의 길이의 2배가 A, B의 길이가 됐네. 그럼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B가. A, B의 길이, BP의 길이. P가 여기 있으면 되죠. 그럼 BP의 길이의 2배가 A, B의 길이 될 거 아니야. 이런 경우도 있지만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죠. BP의 길이가 AB 길이의 2배. 맞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내분점으로도 있을 수 있고 외분점으로도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P는 A, B의 몇 대면 내분점? 1대1 내분점이야. 아, A, B의 1대1 내분점으로 P가 있고요. 또 여기서는 뭐야? 몇 대 몇이야? A, B의 3대1이죠. 3대1 외분점이죠. 맞지? 그러니까 A, B의 3대1 외분점으로도 P가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거의 다 푼 거죠. 구입으로 풀어놓은 거지. 1대1 내분점이야. 얘하고 중점이니까 4 마이너스 2 더한 다음에 1로 나니까 1,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 나니까 마이너스 1. 이게 됩니다. 그치? 외분점이니까 3대1, 3대1, x는 x끼리, y는 y끼리. 이렇게 뒀고, 둘이 뺀 거 보네. 4, 3, 12 빼기 이거니까 플러스 2죠. 그러니까 14. 둘이 뺀 거 2분의 마이너스 9 빼기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즉 이거 얼마? 7, 마이너스 5. 얘하고 얘가 둘 다 나온 거죠. 알겠어? 조심해라. 지울게요. 자, 그 다음 무게중심. 자, 이렇게 나왔네요. 세 점이 나왔는데 세 점의 중점을 연결한 걸 DF인데 DF의 무게중심 아까 뭐라고 했어요? 원래 거의 무게중심과 똑같다. 즉 1하고 3하고 5하고 더한 거 3호 나눈 거하고 마이너스 2, 6, 2 이렇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야? 3, 2 이게 정답이죠. 이렇게 구입니다. 다음 자 이거를 만약에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걸 모르는 친구들은 이거 문제 풀다가 죽어납니다. 왜 죽어날 것 같아? 얘는 특히 ABC를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ABC를 2대1로 내분한 게 이거고 이거래. 너네 ABC 이 좌표 구하는 것 자체가 만 해도 겁내 어렵겠죠? 생각해봐. 이거 뭘로 잡겠어? x1, y1 이렇게 잡아야 될 거 아니야. x2, y2 x3, y3 잡고 둘이 내분이 이거니까 2대1로 2, 1 x1, x2, y1, y2 그러면 3분의 2x2 플러스 x1 이것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2 여기도 나오겠지? 그럼 또 여기서도 그 나오겠지? 연립도 해야지? 죽어나죠? 이거 좌표 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의 무게중심을 구하라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같은 방향으로 2대1, 2대1, 2대1이잖아. 그냥 얘의 무게중심. 그치? 알고 있으면 바로 풀리는 거.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거 그냥 해보면 되는 거고. 다 알려줬잖아요. A 플러스 B 플러스 마이너스 3으로 나눈 게 1이고. 곱하고 합 주고는 예구하라는 얘기죠? 말 그대로 얘는. 세 점의 무게중심이 얘다. 그래서 합 나올 것이고. 이게 2니까. 곱 나왔지? 그거 가지고 얘 풀라. 곱셈공식에 빼는 거지. 그쵸? 장난이죠, 이건. 이거 오히려 더 쉬운 거지, 이게. 자, 이런 문제. 마지막으로 이제 평행사변형 얘기인데, 이거는 파푸스의 중선정리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거고요. 평행사변형. 자, 이건 이래.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A, B, C라고 나왔죠. A, B, C라고 나왔지. 자, A점이 여기라고 쳐. 1,5. B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C점이 4,2. D점을 모르는 거죠. X, Y라고 잡읍시다. D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러면 아까 얘의 중점이 얘의 중점과 같다고 했죠? 네. 얘의 중점이 얼마야? 2분의 5, 2분의 7. 그럼 여기도 그래야죠. 2분의 x 마이너스 1, 2분의 y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5 돼야 되니까 x는 6.
얘가 7 돼야 되니까 y는 8. 라고 했네? 6,8이야. 이렇게. 그치? 네. 그런데 지금 A, B, C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A, B, C 이럴 수는 없잖아. A, B, C, D 이런 편의사면 없어요. 항상 A, B, C, D면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네. 사각형 중에서 사각형 A, B, C, D인데 내가 사각형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다고. 알겠지? 그런데 자 이것처럼 A, B, C라는 말이 나오지 않은 문제 그냥 이렇게 점만 나왔어. 4점, 3점 이렇게만 나왔어. 얘네 뭐가 A, B, C인지 모르죠? 그럼 3점을 쌤이 이렇게 적어볼게. 이렇게 3점 주고 평행사변이 되는 나머지 한 점을 구하라 그러면 어디에 있겠어? 여기? 얘만 있는 게 아니죠? 네. 이쪽 방향으로도 있을 수 있고요. 이쪽 방향으로도 있을 수 있지. 맞아요? A, B, C, D가 없으면 이렇게 평행사변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3개가 나오게 되죠. 순서가 없다면. 그러면 A, B가 될 수 있는 것만 고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 그냥 정해봐. 마이너스 1, 0이고 0, 1이고 1, 0이라 치면 자, 요놈이라 가정하면 둘의 중점이 A의 중점과 같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만약 여기라면 A의 중점과 A의 중점이 같다. 얘라면 A의 중점과 A의 중점이 같다. 이걸로 풀면 각각 하나씩이 다 나오죠. 그렇게 해서 구하면 된다. 됐습니까? 자, 요쯤 해줄게요. 자, 마름모는 뻔히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거니까 AB, AC, AD, BC, BD 뭐 이런 게 다 같은 거지? 네. 아, AB, AC는 아니지. AB의 사각형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AB, AD 같고 BC, BD 이거 같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조건도 평행사변도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만족하죠? 네. 그것을 다 따져서 계산하면 되는데 얘도 말 그대로 귀찮습니다. 아까 정삼각형이나 그런 것처럼 계산하기 그냥 까다로울 뿐이야. 근데 너희들은 해봐야 돼. 알겠죠? 너희들은 해봐야 돼. 이런 놈이 이제 얘기가 된다. 자, 그래서 RPM에서는 어디까지? 평행사변에서 그치. 평행사변형 성질까지 해보시면 돼요. 알겠죠?